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만든 카드들의 숫자가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오늘 이제 생성 날짜별로 솔팅을 하면은 오늘 만든 카드가 이만큼이에요. 지금 29일자만 찝었을 때 이만큼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예요. 이만큼의 카드를 만든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계단식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가 오늘 발음하는 걸 들어보니까 breakfast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first가 아니거든요. 알 발음이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breakfast라는 카드를 편성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걸 모르는데 왜 요 문장을 모르진 않죠. 근데 이걸 왜 해주는지는 계단식으로 배열했기 때문에 학생이 이걸 어떻게 배우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궁극적으로 배워야 되는 문장은 이거예요. 엄마는 나에게 공부하라고 말했다라고 해서 누가 나에게 뭐 하라고 했다. My mother told me to study가 되거나 My mother asked me to study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ask me, force me, told me, let me 이런 식으로 해서 나한테 뭐 하라고 했다, 뭐 물어봤다, 요청했다, 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나중에 어차피 교과서의 한 부분에서 대하게 될 것이고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시험으로 나와요. 그걸 미리미리 해놔서 나중에 학생이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서 이제 그걸 배울 시점이 되면은 그때 학생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걸 왜 모르지? 다른 애들은? 자기가 배웠다는 기억도 못 할 거예요, 저한테. 그냥 자기한테 당연한 게 돼 있으니까 숨쉬듯이.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계단식으로 배워갈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My mother told me, my mother told me, my mother told me to study. Friend told me to play games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뭐 하라고 했다부터 시작해서 뭐뭐 하지 말라고 했다. told me not to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doesn't let me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계단식으로 될 때까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촘촘할수록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학생이 무엇을 배워서 자기 것으로 내재화 시킬 때 그 내재화에 들어가는 개수가 이 샘플 개수가 많으면은 100%에 닿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99%까지만 닿아도 그래도 학생은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뭐구나란 정확한 파악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이게 진짜 제대로 될 만큼 유추가 될 만큼 샘플링 수를 넣어버리면은 그러면 이게 필연적으로 학생에게 내재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인프로브도 마찬가지. 이거 가르쳐 줬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 요게 문법적인 부분이고 다음으로 접근하는 거는 뭐 해야 했는데 못했다 이런 후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길래 좋다. 후회에 대한 3문장 가자 해가지고는 should have, could have, would have 이런 식으로 해서 뭐뭐 해야 했는데 안 했다. 뭐뭐 해야 했는데 못했다. 뭐뭐 해야 했는데 몰라서 못했다. 이런 거 3개를 다뤄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학생이 이걸 충분히 학습을 하고 저한테 올 거기 때문에 그때 들어갈 거는 뭐가 된다? 가정법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모든 거를 단계적으로 저는 다 잘 뽑아서 줘요, 학생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고 수업 후반부에서는 학생이랑 얘기를 좀 했어요. 숙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학생이 숙제가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그렇게 얘기했고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숙제가 많은 이유는 학생 숙제가 진짜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학생이 숙제를 제대로 안 하는 습관이 찡이 박혀 있는 게 있고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라고 하죠?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학생은 그 습관 자체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종이에다 써서 제출하는 숙제를 계속 냈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생이랑 얘기했습니다. 숙제 많으면 얘기해라. 그건 조율 가능하다. 하지만 제대로 꾸준히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조율 불가능하다. 양을 줄여서 그렇게 하게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걸 보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학생은 조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숙제 많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 새 카드는 20개인데 지금 들어간 정보들이 약간씩 어려운 정보들이라서 아마 어렵게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많다고 판단된다면 저랑 얘기해서 조율할 일입니다. 제대로 하고 꾸준히 하고 이거는 절대로 타협 가능한 부분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안 해요. 만약 학생이 그걸 못 받아낸다고 하면 저는 학생과 수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못 받아낸다는 얘기는 제 수업에서 배우는 것들을 제대로 배워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고 그걸 준비를 제가 시키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시킨 거를 못 받아낸다는 얘기는 제가 가르치는 것들을 다 받아낼 수가 어차피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학생을 그냥 모른 채 가르치면은 이 학생의 시간과 부모님의 돈을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제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저랑 그냥 한 1년? 그리고 길면 한 1년 반 정도? 그 정도 공부해서 앞으로 영어 공부를 어디 가서 배울 필요 없이 그냥 본인이 스스로 독학하는 방법 자체를 배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지점까지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